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트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범죄도시의 배경이 되었던 구로구 가리봉동 옆 동네에 위치한 구로동 모아타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구로동 728 1원 모아타운은 2022년 6월 21일 2차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로동 모아타운의 면적은 6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며 토지는 2종 7층 이하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수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로동 모아타운은 총 4개의 모아주택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개의 구역만 연번 동의서를 신청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로구청의 모아타운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스탠스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피곤하게 갈 수도 있는데 구로구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참 다행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로동 모아타운은 총 4개의 구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구역계가 제가 구로동을 임장했을 때 추진위에서 방문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 구역계입니다. 좌측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 2-4구역을 제외한 2-1, 2-2, 2-3 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연번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습니다. 구로 2-1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를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 있어서 동의율을 확인하지 못했고 2-2구역은 추진위에 방문했을 때 동의율이 72%라는 걸 확인했으며 2-3구역 또한 동의율이 50%인 걸 확인했습니다. 2-4구역은 현재 추진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건 2-1구역은 조합 방식, 그리고 2-2구역과 2-3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사업의 막바지쯤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로동 모아타운의 입지는 어떤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하철입니다. 구로동 모아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남구로역인데 사업지 정중앙에서의 거리는 약 55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8분 정도 걸리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서남 쪽에 1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902m 정도, 도보로는 역까지 13분 정도 소요되네요. 구로동 모아타운이 초역세권 입지는 아니지만 1호선과 7호선을 도보로 이용은 가능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일자리인데요. 먼저 1일 승하차 인원수 탑10 안에 드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모아타운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가산 디지털 단지는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경우 버스를 타면 10분 내에 도착하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을 통해서 논현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청담역 등 강남권 일자리로 28분에서 3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가 매우 가깝고 강남권 일자리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임장하며 느꼈던 단점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모아타운 좌측에 보시면 1호선 지상철 구간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꽤나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상철 구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곳을 통해 1호선이 지나갔는데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큰 소음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휘경자의처럼 소음 특화 설계 등을 통해서 만약 입주한다면 소음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행기 소음입니다. 구로동은 비행기가 주택 가까이에서 다니다 보니까 소음 피해가 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임장 갔을 때 제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고도에서 비행기가 다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소음도 굉장히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굉장히 자주 다니더라고요. 뭐 30분에 한 대 이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입지적인 단점이라기보단 모아타운의 사업 방해 요소로 봐야 되는데요.
이 모아타운 우측에 보시면 아주 길게 상가 건물이 다수 분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 이 주황색 대형당 금은방부터 아래쪽으로 쭉 상가 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로 2-1구역과 구로 2-4구역의 모아주택 추진 시 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였으며 존치구역으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제가 구로동 모아타운의 단점을 짚어드렸다면 이번엔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로동 일대는 현재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구로역 주변으로 신속통합기획 2곳, 그리고 공공재개발 1곳, 공공주택 복합사업 1곳,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구로동 일대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우 낙후되고 또 무서운 동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 혹은 15년 후 이 동네가 모두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면 지금 세간의 평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2-1구역 초입쯤에 위치한 곳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후화된 동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집이나 이런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런 시설이 많은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역 내 노후도가 매우 심하고 공동주택은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일부 다세대 빌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우측의 사진과 같이 단독이나 다가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사진인데요. 모아타운 구역 내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낙후된 주택들이 매우 밀집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진이 사무실 위치를 정리해 봤습니다. 2-1구역 추진이 사무실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말에 방문해서인지 사무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구역은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갔을 때 추진위원장님이 계셨고 동의율 등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코리아 자산 신탁과 신탁 방식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3구역 추진위 사무실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갔을 땐 추진위로 보이시는 두 분이 계셨고 마찬가지로 동의율 등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50%라고 하는데 지금 받은 동의율이 OS 요원을 써서 받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OS 요원을 사용한 동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극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2-2구역도 동일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로 2-1구역 모아주택입니다. 구역계는 왼쪽과 같으며 사업 면적이 17,169제곱미터, 25년 기준 노후도 90%,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165세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진위가 설립되어 연본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으며 추진 방식은 조합 방식입니다. 동의율은 추진위 방문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구로동 모아주택 2-1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469세대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정이며 정확한 예상 세대수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예상 세대수는 469세대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165세대로 추정하며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를 적용한 94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을 근거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산하면 약 210세대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은 무려 127%가 나오게 됩니다. 공동주택이 적고 단독 다가구 위주로 구성된 구역의 특징으로 일반 분양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동 모아주택 2-2구역입니다. 사업 면적이 15,201제곱미터, 25년 기준 노후도 약 77%, 이종 주거지역,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155세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연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으며 추진 방식은 신탁 방식입니다. 동의율은 현재 약 72%라고 합니다. 제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구로동 모아주택 2-2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415세대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정이며 정확한 예상 세대수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 비율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추정한 예상 세대수는 415세대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155세대로 추정하며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를 적용한 83세대가 나옵니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산하면 177세대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은 114%가 나오게 됩니다. 2-2구역은 다세대 주택이 약간 분포하고 있어서 앞서 2-1구역에 비해 일반 분양 비율은 약간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일반 분양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임장 시에도 다세대 주택보단 단독 다가구 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구역 또한 아주 준수한 사업성을 보이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동 모아주택 2-3구역입니다. 구역계는 왼쪽 사진과 같으며 사업 면적이 18,002제곱미터, 25년 기준 노후도 약 92%,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127세대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공동주택이 전무하며 모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27세대로 가장 적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연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으며 추진 방식은 2-2구역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 그리고 코리아 자산 신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은 현재 50%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구로동 모아주택 2-3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492세대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정이며 정확한 예상 세대수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예상 세대수는 492세대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127세대로 추정하며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를 적용한 98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산하면 약 267세대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은 무려 210%가 나오게 됩니다. 2-3구역은 공동주택이 전무하고 모두 단독이나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높은 사업성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독 다가구 위주로만 구성된 지역의 단점은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들 대부분이 월세 수입이 많고 그것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구역은 아주 훌륭한 사업성을 지닌 구역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은 구로동 모아주택 2-4구역입니다. 구역계는 왼쪽 사진과 같으며 사업 면적이 12,060제곱미터, 25년 기준 노후도 약 81%,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약 116세대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구로동 모아타운 중 유일하게 추진위원회가 없으며 연번 동의서도 현재 걷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 임장 중에 들었으나 구로동 모아타운 중에 갈 길이 가장 먼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근처에 이렇게 하나은행 빌딩이 크게 들어서 있는데 이곳은 존치 지역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구로동 모아주택 2-4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329세대입니다.
이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정이며 정확한 예상 세대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예상 세대수는 총 329세대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116세대로 추정하며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20%를 적용한 66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산하면 147세대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은 127%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 비율이 127%가 되는 아주 준수한 사업성을 보이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간선도로변 큰 상가 건물들은 제외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역계의 변동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1구역은 세대수 469세대, 일반 분양 210세대가 예상되어 일반 분양 비율은 127%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2구역은 세대수 415세대, 일반 분양 177세대가 예상되어 일반 분양 비율은 114%로 추정됩니다. 2-3구역은 세대수 492세대, 일반 분양 267세대가 예상되며 일반 분양 비율은 210%가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4구역은 세대수 329세대, 일반 분양 147세대가 예상되며 일반 분양 비율은 127%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구로동 모아타운이 통합 개발되면 총 세대수 170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구역들이 사업성이 매우 훌륭하여 향후 주민 동의가 잘 되고 조합이나 신탁에서 사업 진행을 잘한다면 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로동 모아타운이 현재 시점에서 분양하면 얼마만큼의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추정 방법은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 사업장 분양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허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일부 수정한 방법이며 자세한 분양가 산정 방법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근단지 시세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인근단지 시세를 구하려면 인근단지의 KB 시세를 통한 평당가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그리고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건축 연령별 가산율이라는 것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보정률인데요. 주택의 연령에 따라 가격을 보정하는 데 쓰이는 가산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이 지난 주택의 시세를 구할 경우 155.71%의 가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위험 관리율이라는 것은 허그에서 정한 지역별 위험 관리율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85%,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단지 시세를 구해볼까요? 제가 인근단지 시세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단지들은 구로 두산 위브 아파트, 그리고 구로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 모두 구로동 모아타운 사업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동 두산 위브의 평당가는 2,614만원이며 구로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평당가는 2,54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평당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과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하여 시세를 구해봤더니 구로 두산 위브의 경우에는 평당 3,296만원, 그리고 구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평당 3,451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사업장 보정 분양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비교사업장 보정 분양가란 비교사업장 분양 당시 평당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라는 걸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 변동률이라는 거는 현재 자치구 KB 매매가격 지수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 단지가 분양할 당시에 자치구 KB 매매가격 지수로 나누어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로구를 조사하며 느꼈던 게 구로구는 최근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씨가 말랐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소단지가 아닌 500세대 이상의 중규모 단지의 공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사업장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비교적 최근에 분양했던 신형 지웰 에스테이트와
그리고 2010년에 분양했던 고척 월드 메르디앙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신영지웰 에스테이트의 일반 분양가는 3,300만 원 수준이었으며 고척 월드 메르디앙의 2010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1,39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신영지웰 에스테이트는 분양가 3,300만 원, 그리고 주택가격 변동률 0.916, 따라서 보정 분양가는 3,081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고척 월드메르디앙 분양가는 1,390만 원, 주택가격 변동률은 1.635로 보정 분양가가 2,27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일반 분양가 예측을 인근 단지 시세와 주변 사업장 보정 분양가의 평균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근 단지 시세와 주변 사업장 보정 분양가를 구해봤습니다. 구로 두산 2부의 인근 시세는 3,296만 원, 그리고 구로 삼성 레미안의 인근 시세는 3,451만 원, 신영 지웰 에스테이트의 보정 분양가는 3,081만 원, 고척 월드 메르디앙의 보정 분양가는 2,274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가를 계산해 봤더니 약 3,02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026만 원을 구로동 모아타운의 추정 일반 분양가로 정할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일반 분양가로 각 구역별 일반 분양 매출을 구해볼게요. 일반 분양 매출은 일반 분양 공급 면적에 일반 분양 물량을 곱하고 거기에 우리가 추정한 일반 분양가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구로동 2-1구역의 경우 일반 분양 210세대, 일반 분양 공급 면적 27평,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일반 분양가가 3,026만 원이므로 일반 분양 매출액은 1,714억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로동 2-2구역의 경우 일반 분양 177세대, 분양 공급 면적 27평, 그리고 추정 일반 분양가가 3,026만 원이므로 일반 분양 매출은 1,445억이 예상됩니다. 구로동 2-3구역의 경우도 일반 분양 267세대, 일반 분양 공급 면적 27평, 그리고 추정 일반 분양가가 3,026만 원이므로 우리가 계산한 일반 분양 매출은 2,180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동 2-4구역의 경우 일반 분양 147세대, 분양 평균 공급 면적 27평, 그리고 추정 일반 분양가가 3,026만 원이므로 구로동 2-4구역의 일반 분양 매출은 1,200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일반 분양 매출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투자시 안전마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로동 모아타운에서 심층 분석까지 진행할 구역은 구로동 2-2구역입니다. 앞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투자시 안전마진까지 계산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는 비례율 100%를 가정하여 추정할 겁니다. 비례율이 어떤 거죠? 비례율은 종후 자산에서 총 지출을 빼고 이를 종전 자산으로 나눈 수치죠. 그럼 이 비례율을 100%로 만들기 위해 하나씩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 사업비부터 추정해 볼게요.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공사비를 구하려면 연면적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용적률 산정 중 연면적의 1.6배를 하여 총 연면적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를 약 7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번동 모아타운의 공사비 계약 조건과 아주 유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공사비의 총액이 1,254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총 사업비의 65%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기타 사업비를 구하면 675억이 예상됩니다. 이 기타 사업비에는 조합 운영비, 인허가비, 용역비, 이주비, 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약 1,929억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종전자산 평가액을 구해볼게요. 종전자산 평가액은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상가의 종전자산과 다세대 주택의 종전자산, 그리고 도로부지의 종전자산, 이 세 개의 총합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단독 다가구 상가의 종전자산 추정액을 알아볼게요. 단독 다가구 상가의 종전자산은 토지 종전자산과
건물 종전 자산을 따로 계산하고 이를 합해서 구하게 됩니다. 현재 구역 내 단독 등의 공시지가 평균은 대략 88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상가의 총 대지 면적은 3,685평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보존율 1.7을 곱해서 토지가액을 구하게 되면 약 553억이 계산됩니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의 계략 단가와 건물 연면적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 계략 단가는 140에서 150만 원 사이이지만 이번 계산에서는 150만 원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 내 단독, 다가구, 상가의 총 건물 연면적은 5,322평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총 건물 가액은 79억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구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합은 약 633억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이 단독, 다가구, 상가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의 종전자산 추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대지면적 평당가는 2,988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구역 내에 있는 3개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가격의 대지면적 평당가의 평균으로 구한 값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총 대지면적은 355평, 보정률은 1.8을 적용하여 종전가액을 구하게 되면 약 190억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세대 종전자산 평가액을 190억으로 추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종전자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도로, 특히 사도의 경우에는 구역 내 대지 평당가액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감정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내 대지 평당가액은 1,503만 원으로 추정되며 보정률 30%를 적용하여 구역 내 도로 대지 면적 585평의 종전 자산을 계산하면 총 29억 3억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계산한 단독 다가구 상가의 종전 자산과 다세대 그리고 도로의 종전 자산을 모두 합치면 853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구로동 2-2구역의 추정 종전 자산 평가액은 853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후자산 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종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상가, 임대 분양 매출로 구성되는데요. 우리는 아까 구로 2-2구역의 일반 분양 매출을 구했었죠. 구로 2-2구역의 일반 분양 매출은 1,445억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엔 총 공급 면적의 5%를 상가로 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했고 106억의 매출이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매출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비용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임대주택 토지 가액은 보통 종전자산 감정평가 당시의 평당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2-2구역의 종전자산 평가액의 평당가인 1,903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물가액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총 매출은 약 202억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매출과 상가 그리고 임대주택 매출을 총 합한 금액은 1,755억이 되며 이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종후자산 추정액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종전자산 평가액, 총 사업비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종후자산 평가액을 활용하여 비례율을 100%로 가정할 시 조합원 분양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례율 100%를 만들려면 종전자산 평가액과 총 사업비를 더하고 여기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종후자산 평가액 1,755억을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조합원 분양 매출 추정액은 총 1,028억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조합원 분양가 매출을 구했으니 우리는 34평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추정 조합원 분양 매출 1,028억, 그리고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총 면적은 4,683평입니다. 따라서 평당 공급가액이 2,195만 원이 나오고 이를 활용하여 34평 조합원 분양가를 구하면 총 7억 4,655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로동 2-2구역 내에 위치한 구로동 706-58번지 빌라는 2023년 2월 27일에 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1억 4,500만 원이었으며 보정률을 1.8로 적용했을 때 예상 감정가액은 2.61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로동 706-58번지의 빌라를 4억에 매수한 사람이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7.45억에서 예상 감정가액 2.61억 원을 뺀 4.84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총 투자 금액과 안전 마진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빌라를 매매하는데 4억이 필요했죠. 그리고 34평 아파트를 받는데 필요한 추가 분담금이 4.8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4평 아파트를 받는데 총 비용으로 8.84억이 필요합니다. 즉, 총 투자 금액이 8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안전 마진을 구해봐야겠죠? 안전마진을 구하기 위해 구로동 모아주택 2-2구역이 입주하면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근의 구로두산 2부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9.5억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매년 1.5%씩 연식 마진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2030년 입주 기준 연식 마진은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한 구로두산 위부보다 입지가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15%의 감가를 입지 마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입지 마진이 마이너스 1억 4,200 정도 되죠. 따라서 입주 시 예상 시세는 10억 7,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총 투자 금액 8억 8,400만 원을 들여서 10억 7,1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는 아파트를 갖게 되므로 최소 안전 마진은 1억 8,700만 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로동 모아주택 2-2구역의 심층 분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로동 모아타운에서 진행되는 모아주택 사업지 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각 구역별 일반 분양 비율 및 매출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구로동 2-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총 투자 금액, 안전마진까지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의 안전마진이 확보되는지 계산하는 게 정비사업 투자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기보단 데이터에 기반한 상세 분석을 통해 최소 안전마진을 확보한 이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구로동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4개의 구역 모두 일반 분양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입지적 한계 때문에 아주 높은 일반 분양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비행기 소음과 구역과 인접한 1호선 지상철 소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식된 안 좋은 동네 이미지 및 분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 주변으로 정비사업 7곳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선도로변 상가 건물들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월세 수입이 있는 단독 다가구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게 이 정비 사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구로동 모아타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